안면 비대칭은 얼굴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수술 전 얼굴을 세심하게 보고 디자인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얼굴의 성형수술을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안면 비대칭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안면 비대칭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평상시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내다가 간혹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갑자기 비대칭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마음먹고 상담을 다니면서 거울을 많이 보게 되면 안면 비대칭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져서 비대칭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리고 코와 안면 비대칭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얼굴이 비대칭이면 코가 휘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코가 휘어 보이는 것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의 전반적인 원인과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코 성형이 이루어지는지, 이로 인해 휜 코나 안면 비대칭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면 비대칭의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체형의 불균형, 한쪽만 쓰는 생활습관, 성장기 때 다친 경우, 한쪽의 치아가 안 좋아서 한쪽으로 씹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안면 비대칭은 성장기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된 후에는 생활습관을 교정한다 하더라도 비대칭이 다시 개선되지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치아의 문제인 경우에는 치아 교정을 통해 개선할 수도 있고 성형수술의 방법들 중에 각각의 부위별 비대칭을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코 성형을 통해 비대칭을 완화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안면 비대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나름대로 비대칭을 분류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안면 비대칭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얼굴이 왼쪽 얼굴보다 크고 길어서 턱이 회전하여 얼굴이 왼쪽으로 흐르는 느낌으로 비대칭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반대로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보다 길어서 턱이 회전하면서 하관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느낌을 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왼쪽 얼굴에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위치하고 오른쪽 얼굴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하는 비대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경우는 오른쪽 얼굴이 모두 높게 위치하고 왼쪽 얼굴이 모두 낮게 위치하는 형태의 비대칭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고 대부분의 경우 4가지 비대칭 중 1가지 타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각각의 타입별 비대칭의 경우 수술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 오른쪽 얼굴이 미세하게 길고 큰 타입으로 수술 전 코도 얼굴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왼쪽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한 경우로 눈에 띄는 큰 비대칭이 없기 때문에 수술 시에 코의 정중선을 잘 디자인해서 수술해 주어야 하는데 간혹 정중선의 디자인이 어긋나면 수술 후 코가 휘어 보이는 느낌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콧구멍의 넓이나 모양이 미세하게 차이 나기도 하지만 비중격의 지지대를 코끝에 적절하게 잘 위치시키면 미세한 비대칭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으로 왼쪽 얼굴이 더 크고 긴 형태로 이분은 비대칭이 심한 편입니다. 턱이 회전하면서 코도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코를 다친 적이 없음에도 코가 휘어져 보이며 콧날개의 높이 차이도 심한 편입니다. 전형적으로 안면 비대칭에 의해 코가 휘어지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심하여 망곡증을 교정하여 주었고 콧날개의 연골을 대칭성 있게 재배치하여 코끝이 휘어진 것을 교정하여 주었습니다. 수술 후에 코가 휜 느낌도 많이 개선되었고 안면 비대칭도 약간 개선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타입으로 왼쪽 얼굴이 조금 크면서 왼쪽 얼굴이 모두 조금씩 높게 있는 경우입니다. 역시 코 성형 시에 코의 정중선을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볼 때도 콧날개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고려해서 수술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얼굴의 비대칭도 완화되어 보이며 콧구멍의 모양도 예쁘게 대칭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입의 비대칭으로 오른쪽 얼굴이 모두 높게 위치한 경우입니다. 눈, 눈썹, 콧날개, 입술 모두 오른쪽 얼굴이 높게 위치하고 왼쪽 얼굴은 모두 낮게 위치한 경우입니다. 역시 얼굴의 정중선을 찾아서 잘 디자인해 주어 코 성형을 해주었으며 비중격 망곡증을 확실하게 교정하고 콧날개 연골을 가운데로 재배치해 주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 완벽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비대칭이 개선되어 보이고 아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코가 한쪽으로 길어지는 느낌이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이 있을 때 각각의 비대칭의 타입을 분류해 보았고, 해당 타입에서 비대칭이 완화될 수 있게 코성형을 한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면 비대칭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발생하고 얼굴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코성형 한 가지로는 비대칭을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는 얼굴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코성형 시에 디자인이 잘못되면 안면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의 정중선을 잘 찾아서 수술해주면 안면 비대칭이 완화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안면 비대칭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코성형에 있어서 비대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항상 수술법에 대해 연구하기 때문에 내원 시에 비대칭에 대해 따로 언급하시지 않더라도 수술 전 얼굴을 세심하게 보고 디자인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비대칭은 양악수술과 같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종합적인 판단은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